저는 울산 시민의 거의 대다수가 태화강역에서 저는 신경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KTX 타기 위해서. 무조건 신경주에 태양까지 끌고 와야죠. 몇 편성이라도, 한두 개 편성이라도 끌고 온다면 뭐 그 뒤에. 오히려 신경주에서 태화강역을 통해서 부산까지 연계하는 방법을 KTX하고 SRT를 유치하는 방안을 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서울행 어디서 타시겠습니까?입니다. 서울로 가는 열차를 지금 기준역인 울산 KTX역을 이용하느냐, 신설 노선이 들어서는 도심의 태화강역을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사업이 2020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무려 25년이나 걸린 사업이죠. 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은 노선이 태화강역을 지나기 때문에 울산 발전 그리고 생활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과연 이 변화의 바람이 어떤 모습일지 오원태 PD가 취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원태 PD? 네. 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이 울산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그 KTX 울산역이 2010년도에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도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울산 시민들은 그나마 경부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신경주역을 거쳐 바로 울산역으로 가지 않고 울산의 태화강역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런 새로운 노선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태화강역으로도 KTX나 SRT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선철도가 완성이 되면은 1차 지금 신경주에서 포항까지도 보면은 원래 복선전철로 그냥 전철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KTX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6년 말에 부산에 있는 부전역에서 일광까지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네. 그럼 내년 말 2019년 말에 되면은 일광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전철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래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전철이 깔리면은 노선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1차적으로 개통된 동해남부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화면부터 우선 만나보시죠. 이곳은 동해남부선이 개통되고 난 후의 첫 출발지, 바로 부산에 있는 부전역입니다. 한때 동해남부선 기차역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어엿하게 전철역으로 변한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과 인접해 있다 보니 이곳 부전역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이것을 출발점으로 이용하는 승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철을 타면 동해남부선 1차 개통지인 일광역까지 불과 3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직접 전철을 타고 일광역까지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전에서 일광까지의 동해남부선 전철은 주로 도심을 지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해남부선 전철도 전기 구동 방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서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라 그런지 도심을 가로지르기엔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 동해남부선 전철은 중간중간 기존 지하철과 환승도 가능해서 마치 부산 지하철 5호선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은 출퇴근 시간엔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낮 시간대엔 30분 정도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각 역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나 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를 짚고 위치를 선정하는데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견 수렴 절차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기 전이지만 의견 수렴 절차 있어가지고 영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관련 이제 관계자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설공단에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철도 공사 시설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해남부선 전철은 지난 2016년 12월 약 1년 전에 부전에서 일광까지 1차 개통되었는데요. 거제역과 교대역, 백스코역을 거쳐 일광역까지 총 14개 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도심에 위치한 백스코역입니다. 차후 부산에서 울산 구간의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 이 역이 부산 시내로 가는 첫 번째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찾게 되겠죠. 더욱이 부산 시민들은 여기서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요금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간편하게 나들이 삼아 동해남부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 도심에서 일광 쪽으로 나들이 가는 이용객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광역입니다. 여기 일광역도 전철역이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적했던 시골역이 최근엔 관광지가 된 셈이죠. 해운대에서는 14분, 서면에서는 30분이면 일광역까지 충분합니다. 역 앞에는 바로 일광 해수욕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의 개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광역을 찾게 되자 이렇게 일광역 주변으로는 카페 거리도 형성이 되었고요.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레 주변 상권과 인프라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철역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제일 많이 뭐 득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기장, 시장 매출이 한 30% 정도 올랐다고 하시고 또 기장군의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겠고 일광 뭐 빠져나갔던 인구들이 다시 들어오고 일광 기장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커피숍이나 젊은 층들의 문화를 만드는 트렌드들 커피 문화들이 상당히 사업체가 이번에 신규 이렇게 개점이 되는 그렇게 보면 기장 일광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쪽이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 태화강까지 개통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곳들은 울산하고 경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양광 뭐 심리대박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올해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기존에 그 동해남부선에 있던 역들의 이미지 뭐 예를 들면 뭐 호계라든지 이런 역들의 이미지와 북선 전철이 된 이미지는 완전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일광까지 개통된 복순전철은 2019년 말 태화강역까지의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광에서 태화강역까지 동해남부선 노선입니다. 일광역까지 운행되던 복순전철이 좌천, 원래, 서생, 남창, 덕하, 서남을 거쳐 태화강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됩니다. 또한 부전역에서는 반대로 김해공항을 거쳐 마산까지 연결되면서 새로운 광역교통망이 완성됩니다. 이곳은 울산 도심의 중심지인 삼산로입니다. 바로 이 삼산로 끝자락에 태화강역이 있습니다. 한때 울산역이었지만 KTX 울산역 개통 이후에 이름을 뺏겨버리고만 비운의 태화강역입니다. 하지만 사통 팔달 교통중심지인 도심의 위치에 있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태화강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3,500명, 주말에는 4,500명 정도 이 태화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행선 웅화 열차는 부전이나 해운대를 가기 위한 이용객이
상행선에는 경주나 동대구를 가기 위해 태화강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복선 전철이 완성이 되면 그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선 전철되면은 네. 하루 이용 고객이 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기에 뭐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전철하면 그 접근성이 좋으니까 직선화시키고 하면 신경주에서 바로 이래 온답니다. 이래 와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울산 공연님들은 이쪽으로 오죠. 왜? 저까지 1시간까지 뭐 버스 타고 아무 사가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겨울에 오면은 뭐 가까우니까. 현재 태화강역까지의 공사와 더불어 태화강역에서부터 신경주역까지 복선 전철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태화강역에서 신경주역까지 복선 전철이 최종 완료가 되면 울산 시민들에게는 메가톤급 교통혁명이 몰려올 전망입니다. 울산에 사는 시민이라면 이제 태화강역에서 만약 광역 전철을 타고 신경주로 갈 수 있다면 이제 기존의 울산역도 이용이 가능, 그쪽인 거는 또 가능할 것이고, 이제 울산역은 이제 양산이나 여기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역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통체계를 바꿔서 신경주역은 태화강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광역 전철을 타고 신경주로 가서 거기서 KTX 타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생길 수 있겠죠. 울산역으로 가는 이동 시간과 신경주로 가는 이동 시간이 또 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금도 KTX 요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시간도 단축되게 되니까 굳이 울산으로 가서 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교통길이 다양하게 열린다는 느낌인데요. 신경주역까지 복선 전철이 완료되면 태화강역에서 신경주를 거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은 노선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은 지금 이 부진에서 올라와서 신경주까지 오는 이 라인은 지금 그 전철이 다닌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KTX도 전철이고 SRT도 전철입니다. 일단 전철선이 깔리게 되고 지금 태화강역에서 신경주까지 전철을 타고 가서 여기서 일단은 환승을 해서 KTX 타고 서울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일단은 환승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가장 걸리는 그 부분이 환승이라는 건데요. 이왕 철길이 놓였으면 태화강역에서 서울까지 바로 갈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노선이 있으니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선을 신경주에서 태화강까지 오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운영 계획에 울산시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시가 우리 시민들이 도심에 여기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태화강역 쪽으로 SRT나 KTX를 오게 해달라. 이러면 그건 오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면 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울산시에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반대편, 그러니까 지금의 KTX 역입니다. 이 언양 KTX 역사가 있는 울산역에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개발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태화강역으로 몰리면은 이 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버시안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도심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울산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역은 우여곡절 끝에 2010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비록 울산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민들은 이렇게라도 서울로 가는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X 울산역의 이용객 수는 전국 5번째로 하루 이용객만 15,000명 정도이고 그중 70%가 울산 시민, 9%가 부산 양산 시민입니다. 그만큼 울산 시민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다 보니 교통 편의 시설로는 리무진 버스가 전부입니다. 현재 울산 시내 리무진 버스는 5개 노선으로 나누어져 있고 약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비는 3,000원 정도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 비용이 끙충 뜁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예, 위치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천산 가까웁니다. 목적지가 가까운 분은 다행입니다.
여기는 어디십니까? 아니 저기 언양이에요. 분양에. 네. 아, 가까운 거예요. 예. 현대자동차예요. 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 상관없어요. 법인카드 쓴 거예요? 네. 이분은 출장 중이라 그나마 택시를 이용하네요. 저희 남창이요. 남창? 네. 그러면은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래도 피곤해서 타야겠어요.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시내로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면 대부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분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태우러 오는 모습이 더 흔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시내에서 KTX 울산역을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2시 24분에 시민 한 분을 인터뷰해봤습니다. 그러면 몇 시 차쯤 예약하셨습니까? 4시 3분이요. 4시 3분 차 예약했습니까? 예. 그럼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보통 한 이 정도에는 타야 됩니다. 가서 한 10분, 20분 여유 잡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울산 외곽의 KTX역을 가기 위해 사전에 시간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대략 1시간 정도 미리 출발하면 되지만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도로 곳곳의 정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했듯이 우선 당장 저는 울산 시민의 거의 대다수가 태화강역에서 저는 신경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KTX 타기 위해서 무조건. 왜냐하면 시내에서 지금 태화강역 울산역까지 가는데 교통수단이 별 게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자가용 아니면 이제 올 때는 리무진 타기도 하는데 그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태화강역은 도심에 있고 온갖 지금 대중교통이 다 연결되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볼 때 동구 주민의 100% 오는 태화강역 아니면 이제 새로 생길 아마 가칭 송정역에 이용하거나 북구 주민도 거의 100% 송정역 이용할 것이고 남구 주민도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여기 옥동, 신정동, 신정 2동 그까지는 태화강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왜냐면 거기서 태화강역 가는 시간하고 울산역까지 가는 시간이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선택지가 훨씬 많으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자가용 아니면 리무진 기다려서 타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절대 경쟁력이 울산역은 떨어지고 저쪽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저절로. 이곳은 태화강역 다음으로 신설되는 송정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구의 유일한 동해남부선 송정역의 위치는 메인 도로인 국도 7호선 쪽이 아닌 송정 저수지가 있는 산 쪽 끝자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역사가 들어설 위치를 둘러봤지만 실제로 찾기도 힘들었고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부산의 동해남부선 역들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울산공항 앞이 7번 국도고 그 산 쪽에 보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오토밸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우측 산 쪽에 송정역사가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송정역도 보면 희한합니다. 오토밸리로라는 도로의 뒤편 그러니까 산 쪽에다가 아주 좁은 부지에 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쪽으로 나왔더라면 오토밸리로가 어차피 이거는 고속화 도로니까 접근로도 별로 없고 인터체인지 몇 개밖에 없는데 거기만 비워두면 되니까 별로 도로가 굳이 앞에 나와 있을 필요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철도와 오토밸리로가 차라리 위치가 바뀌었더라면 역광장이라든가 그게 멋있는 역세권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제약은 있죠. 네, 북구 주민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 하란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북구 주민 입장에서 A 아파트 사는 사람이 송정역 가려면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거는 국장님이 대중교 마을버스를 다 돌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차로 가지고 가야만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송정역이 제일 중요한 주차 문제. 주차 문제고 도로 문제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송정 역사에 확보된 주차 가능 대수는 현재 43대 정도라고 합니다. 20만 명의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태화강역에 복선 전철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터라 복순 전철의 완공을 앞두고 태화강역 앞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울산 상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역 주변에는 벌써부터 고층 건물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세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리부터 탁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태화강 역사입니다. 앞으로 15,000명 이상이 이용하게 될 울산 태화강 역사가 어떻게 꾸며질 것일까에 대한 주변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올해도 취직했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다. 이 역사를 부수고 주차장을 짓는데 뭐 매스? 뭐 180석인가 뭐 좌석이 주차수 공간이 그거는 택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차면은 지금 기존의 170면에서 242면 정도로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데 울산 예, 예. KTX역을 처음에 지을 때에 주차면 수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240개 정도 같으면은 14,000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240면 정도 같으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태화강역은 아시다시피 도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역하고는 달리. 그러면 이제 남북 쪽에서 철도로 환승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승용차를 가져오겠지만 여기는 버스하고 그 철도가 주 환승 수단으로서 저희가 기능을 개편해 주려고 버스 중심의 환승 체계로 여기는 바뀐다. 그래서 승용차 수요를 그대로 공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현재 울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사업, 언양 KTX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 속도는 느리지만 울산시는 현재 전시 컨벤션과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추진에 온갖 노력을 이곳에만 다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태화강역이 우선인지, 언양 KTX 역세권 개발이 우선인지 울산시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는 오히려 신경주에서 태화강역을 통해서 부산까지 연계하는 방법을 KTX하고 SRT를 유치하는 방안을 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에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 역세권 기존에 지금 KTX 여기 있는 언양의 역세권 개발 사업, 이 사업하고 태화강역의 수요 이동하고 이게 조금 상충되는 기분이 안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 측면에서는 울산의 가장 큰 핵이 KTX 울산역이라고 봅니다. 우선 거기에는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3월 중이면 착공 예정에 있고 지금 기존에 컨벤션 센터도 지금 착공을 했고 대규모 주상복합이나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거기가 최우선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울산역이 최우선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시간은 비용인데 최종 출발지, 최초의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놓고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갖고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 걸리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갖고 어느 노선을 신경주역에서 환승할 거냐, 안 그러면 KTX 울산역에 가서 바로 서울로 갈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통이 이제 뭐 1년 전이 됐든 일정 시기가 되면 그럼 열차 이제 투입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가 지금 관광 특구인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뭐 유명지가 있어서 꼭 KTX가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다 하면 뭐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지자체 뭐 울산시가 될 수도 있고 밑으로 가면 부산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열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협의해서 그러면 일정 부분만 좀 넣어보자 할 수도 있고. 신경주에서 태화강까지는 우리 1차 단계는 신경주에서 이제 정차하는 것들을 늘리는 게 단계가 같고, 두 번째로 태화강까지 연장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화강이 종착이 돼서 태화강에서 반복으로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제일 좋겠죠. 제가 만약에 그쪽에 있는 지역구에 어떻게 신경주에 태화강까지 끌고 와야죠. 몇 편성이라도, 한두 개 편성이라도 끌고 온다면 뭐 그 뒤에 이제 좀 수요를 보고 판단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지역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울산시의 교통계획이 좀 더 신중하고 폭넓게 검토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좀 있었죠.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KTX나 SRT도 신경주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노선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이때까지는 울산역으로 가는 노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신경주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오는 노선이 생겼고, 보통 1년 전에, 그러니까 아마 올해쯤 될 겁니다. 네. 지금 국토부하고 철도공사하고 울산시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울산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라면 이제 지도를 보면 정리를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경주에서는 열차가 있고 울산역에서는 열차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신경주에서 태화강 쪽으로 오는 열차가 반반 나누는 겁니다. 일단 나눠야 태화강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신경주에서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울산시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은 2009년도까지는 신경주에서 포항까지 일반 철도로 그러니까 전철로 환승을 해서 포항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2015년도에 KTX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신경주에서 태화강역에서 부천까지도 KTX가 올 수 있고 SRT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SRT가 이 신경주에서 정차하는 비율이 6대4, KTX가 한 8대2 이런데, 지금 신경주역을 거쳐서 태화강으로 올 수 있는 방향이 SRT가 더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울산시가 조금만 역할을 해주면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겠군요. 도심에 있는 사람은 태화강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서부산이나 양성권역에 있는 분들은 기존의 울산역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정은 결국 시민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울산시의 입장은 조금 울산역이 먼저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울산시에서 이런 문제를 막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울산시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행보를 취할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이 계속 울산시의 행태를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편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오헌태 PD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태화강역에서 신경주역을 거쳐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열차를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운행하게 하려면 울산 시민들께서도 울산시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 돌직구 40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아주 많이 되고 있죠.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40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